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현TV의 오페라 코치 이기현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오페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조금 거창하죠? 라는 주제로 제가 제목을 한번 오페라 인문학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거창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음악가로서의 삶 그리고 제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오페라에 비유해서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 또 깨달았던 점들 여러분들과 좀 작은 거지만 함께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페라라는 용어는요, 여러분들 그냥 오페라 하면 다 뭐 생각하시기에 무용, 음악, 또 대본, 연기, 뭐 의상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종합 예술 오페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원을 보면 라틴어로 오푸스라는 작품이라는 뜻에서 오페라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말로는요, 이 오페라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장르의 오페라보다 더 큰 의미로 오페라 하면 음악 장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 노동, 뭐 작업 여러 가지가 다 오페라라는 뜻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내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노동하러 가, 작업하는 사람이야 얘기를 할 때도 나는 오페라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페라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뭐 오페라에 출연하는 뭐 예술가들이 아니더라도 모두 우리는 오페라이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음악을 전공해서 오페라를 하시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각각의 분야에서 오페라이오로서 활약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에게 제가 이 유튜브로 이제 강연을 시작하면서 아주 응원을 해주시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성순희 화백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이 그림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촬영도 하고 또 오페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그림 속의 오페라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보면은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여기 많은 점들로 표현된 이것은 그냥 뭐 제 생각이지만 많은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겪게 되는 기쁜 일, 슬픈 일, 예상치도 못한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모양이면서도 약간 피아노 건반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뭐 작가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다양한 디자인, 또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 이야기들, 음악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큰 오페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인문학 하면은 사람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의 이야기, 결국은 사람에 초점이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오페라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 특히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소프라노를 꼽자면 뭐 전설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는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목소리의 소프라노가 있다면 지금은 거의 70이 넘었을 것 같네요. 48년생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가수죠. 캐서린 베틀이라는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모도 아름답고 참 품이 있고 노래도 정말 잘하는 소프라노여서 흑인이지만 흑조, 그 백조 말고 흑조, 블랙 스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참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프라노인데요. 이 소프라노는 여러분 아주 목소리가 막 크게 극장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발성을 해요. 그러니까 핑 발성이라 그래서 우리 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멀리 날아가서 관역에 탁 이렇게 명중을 하는 것처럼 막 아주 막 그란데 보체 큰 목소리를 아니지만 아주 이렇게 민첩한 소리를 내서 소리를 던지면 이게 뿅 화살처럼 날아가서 저 극장 3층 꼭대기까지 그 캐서린 베틀의 목소리가 그 발성이 탁
튕겨져 나가는 아주 참 독특한 발성을 구사하는 가수인데요. 너무너무 노래 부르는 모습도 아름답고 해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아름답고 재능이 많았던, 또 전 세계인들의 오페라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어느 순간인지 너무나 변질되고 다른 동료들, 또 같이 오페라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쫓겨나게 된, 그냥 해고를 당하고 말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독창회나 개인적인 콘서트로는 뭐 정말 그 티켓을 계속 비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그 프리마돈나의 위치를 뭐 구가는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 때문에 그 세계 최고의 프리마돈나 자리에서 내려온 사건은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뭐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 극장에서 이렇게 해고가 됐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틀이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언젠가부터인가 그 행동과 말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자신이 리허설을 할 때는 극장 안에 아무도, 모든 사람이 정말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뭐 어디 외부로 이렇게 다른 공연을 나가게 돼서 호텔에 머물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비누의 크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호텔 방을 바꿔주세요 라든지, 이 호텔의 벽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매일 밤 저는 다른 방을 써야겠습니다 라든지,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하려면 저한테 절대로 1대1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의 매니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든지, 또 호텔에 제 방에 전화를 걸으시려면 제가 작성해 놓은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저는 절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언젠가부터 정말 사람들과의 담을 쌓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주인공을 맡은 소프라노의 예를 들면 이렇게 대기실을 같이 쓸 때에도 그 소프라노에게 뭔가 더 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그분의 방에 있는 소지품이나 화장품 같은 거를 다 복도로 내어놓고 내가 더 큰 대기실을 쓰겠어야 하면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아나무인 소프라노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옆에도 가기 싫을 정도로 정말 혼자 그렇게 너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소프라노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이름이 캐서린 배틀 이어서일까요? 배틀. 정말 그 캐서린 배틀이 가는 곳에는 싸움과 정말 여러 가지 말들,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정말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렇게 서부에 캘리포니아에 지나가고 있는 그 캐서린 배틀이 캘리포니아를 지나갈 때 뉴욕에 있는 매니저에게까지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매니저가 물어보자 뒷좌석에 있었던 캐서린 배틀이 앞에 있는 운전기사한테 전화해서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말을 하세요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못하는 가수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캐서린 배틀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뭐 밥 먹듯이 리허설 시간에는 늦고 늘 대타에게 리허설을 하라고 하고, 정말 뭐 5시간 전에 오늘 그 공연을 다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이 사람 반주는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노래를 안 부르겠어요 라든지, 그 지휘자의 템포엔 제가 맞출 수 없으니 저의 박자를 따라오세요. 그냥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 전에는요, 사실은 아주 어릴 때 그 데뷔 초기에 아주 캐서린 배틀이 아주 소프라노 유망주로 떠오를 때는 정말 이렇게 하얀색 티셔츠에 딱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서 아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미리 몇 시간 전에 나타나서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발성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캐서린 배틀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냐면 바로 나의 목소리가
내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그 시점부터였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정말 자신 있게 내 실력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을 때는 오히려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의 작업이 참 편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전 같지 않다. 내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됐었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저도 이런 거를 참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강연을 앞두고 혹은 중요한 연주가 있을 때 제가 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때는요, 그 강연이나 연주를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참 잘 돼요. 오늘 공연은 어땠나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 공연은 참 좋았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해주셔도 좋았었을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가 제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별로 그 이야기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내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 다음 공연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고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뵈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좀 이렇게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제 실력이 아주 자신감 있지 않을 때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상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이 미울 정도로, 아니 뭐를 안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참 가슴이 아프면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하는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부재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또 직장에서 어떤 조직에서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상사 때문에 혹은 동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차가운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좀 나쁜 사람, 그냥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사람, 내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번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 좀 열등감에 빠져 있다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존감이 높지 못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그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혼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있구나. 특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주 자신감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떤 사람과의 소통도 정말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도 더 저의 실력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페라 인문학, 오페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의 짧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댓글에 브라바를 남겨주시고요. 지금 조금 힘이 없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자면 다시 한번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행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